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fx에 식 나와 있잖아요. 식 나와 있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무엇에 x는 k의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k가 뭔진 몰라도 아무튼 k의 대칭이다. 즉 대칭 축이 무엇이다? x는 k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냐고? 이 말은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k제곱 더하기 4인 건 y절편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2k, k의 제곱 더하기 4해야 되겠죠? x는 k 대칭이니까. 그렇지 않니? 자, 사각형의 둘레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gk 여기 더하기 여기를 2배 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2k고 여기는 k제곱 더하기 4니까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를 2배 하면 되죠. 그러니까 2배의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gk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면 일단 2로 나누는 게 좋겠죠. 그럼 왼쪽은 7되지. 그거를 이 4까지 땡겨가서 3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지. 괜찮아? 마찬가지 오른쪽 얼마 되는데? 39? 그럼 35가 되잖아. 이런 짓을 왜 하는 건데 선생님? 왜냐하면 3은 1 곱하기 3이고 35는 5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왜요 선생님? 얘와 얘의 차가 얼마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K는 1, 2, 3, 4, 5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합은 15도 훨씬 편하잖아요. 이것도 지난 시간 연장선입니다. 자연수 K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방식을 굳이 풀어가지고 인수분해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꿀을 빨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그럼 무조건 꿀을 빨아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 계산하지 말고. 알았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넘어가도 되니? 세상에 저한테 공수원을 배웠다면 그냥 거저먹는 문제가 나왔네요. 뭐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2차항의 개수 절대값은 루트 판별식이니까 이 식이 그냥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4k죠. 얘가 루트 12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개 쉽죠? 그 다음에 얘가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 말은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부등식 풀지 않았어요. 그냥 실근 조건에서만 그런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k의 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얘랑 얘랑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6부터 마사까지.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그럼 정수는 몇 개다? 6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쉽다. 두근의 차 이제 좀 외워서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알겠어요? 예. 이게 안 쓸 때나 별로 쓸 때도 없던 한 소리는 안 쓰니까 나오는 겁니다. 쓰다 보면 이렇게나 많은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여전히 이걸 기억하지 않았다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제 두 문제 풀었는데 졸리다고? 죄송합니다. 더욱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분의 c의 범위를 구하시오. 야, 뭐 느껴지는 거 없냐? 이거 뭐라고 써있냐? 대칭축이 1이다. 그렇죠. x는 1의 대칭이다.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라고 했죠? 독립변수의 합이. 얘랑 얘의 합이 상수이면 반드시 선대칭이라고 했죠.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선대칭이고 대칭축은 독립변수의 평균이다.
즉 둘이 더한 걸 2로 나누면 대칭축이 나와요. 그러니까 x는 1의 대칭이다.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럼 이차함수의 대칭축을 준 거지. x는 1의 대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나서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아무 생각이 안 드는구나. 그 1을 기준으로. 얘랑 얘마저 x는 1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합이 2니까요. 쌤말 무슨 말 이해돼요? 얘는 대칭축이잖아요. 그러면 베타의 존재 범위만 확인하면 알파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존재 범위를 동시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존나 괜찮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그림으로 따져보면 얘가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아래로 볼록을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죠? 네. 얘가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가질 건데 얘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요 가운데가 얼마라고? x는 1이라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4가 있는데 얘랑 얘 자체가 어차피 뭐의 대칭이니까 x는 1의 대칭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베타의 존재만 확인하면 알파의 존재는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이거지. 그러면 베타가 이렇게 놓인단 말은 이때 함수값과 이 4일 때 함수값 이 두 개가 서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죠. 근데 위로 볼록까지를 감안한다면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1일 때 함수값과 4일 때 음수값은 부호가 달라요. 이러면 되겠죠? 부호가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fx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지만 얘를 마이너스 2ax 더하기 c라고 써도 상관없네요. 왜냐하면 대칭축이 1이기 때문이죠. 그래놓고 f1 곱하기 f4를 구해보면 f2는 얼마입니까? c-a예요. f4는 얼마죠? c 플러스 8a예요. 슈발 나 혼자 하고 있네. 그죠? 선생님 물어보는 건 a분의 c인데요. 야 그럼 a분의 c가 있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버리죠. 괜찮은 거 아니?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눈다는 게 얘도 a로 나누고 얘도 a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a분의 c-1 곱하기 a분의 c 플러스 8 이게 네거티브 하다. 그럼 a분의 c의 범위는 마8부터 6까지다. 이렇게 졸라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선대칭이라는 문제의 고유한 특징을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풀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문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 문제 가볼까?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풀려고 해보면. 은서 1031번 풀었나? 이 문제가 풀려고 해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왜 아주 어렵지? 아니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몰라요. 그냥 보니까 어렵던데? 자, 어떤 경우에 문제가 어렵냐면 이렇게 미정계수가 고차에 있을수록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이따가 써 있으면 미정계수가 차수가 낮은 상수항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쉽다 이 말이야. 미정계수가 차수가 높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실제 시험 볼 때도 딱 보고 오 패스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정계수가 차수가 높은 항에 존재할수록 무조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확 낮아지진 않을 건데 조금이라도 낮추면 좋잖아. 맞아?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이게 근해분리 문제니까
한 근은 여기 있고 또 한 근은 여기 있다. 근의 분리잖아. 근의 위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몰라. 와, 씨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니? 예, 그게 문제잖아 일단. 그게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난이도를 떨어뜨릴 것인가 라는 건데 학생들은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얘를 그리려고 합니다. 방정식은 이항을 해도 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해는 12월 30일 지나야 바뀌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약간 조롱 아니냐? 방정식은 이항을 해도 해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 걸 포기하고 두 개를 그리면 어떨까? 괜찮은 것 같지? 그러면 내가 누구만 오른쪽으로 옮길 것 같니? 미정계수가 없는 애만. 자, 이 방정식을 a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잡을 수 있죠. 다시 써보면 얘를 ax x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는 우리가 이차함수 하나만 그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선생님은 이차함수 하나하고 저 직선도 하나를 그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미정계수가 없는 애만 일단 옮겨온 이유가 있지. 직선은 이미 확정입니다. 직선 어떻게 생겼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고 뭘 지나요? 2분의 1,0을 꼭 지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거지. 여기가 2분의 1이고 쌤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친구들? 이해가 되겠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A가 양수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수인지는. A가 음수라고 해볼까? A가 음수라고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아니 선생님 교점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교점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제? 근데 이 두 개의 근이 전부 다 이거 연장하더라도 누구보단 작겠어요? 2분의 1보다 작겠죠. 그럼 다른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오, 그러네. 그러면 A가 양수다라고 간주해도 되겠네요? 그래 보입니다. A가 양수라면 이제 이거 그래프 기울기 조금만 낮출게요. 왜냐면 직선을 크게 그려야 돼서 기울기 마이너스 4인데 왜 이렇게 덜 기울었어요? 막 이렇게 시비 걸까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알았죠? 예. 그러면 이때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못생겼냐 이렇게 0부터 A까지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 그러면 두 근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잖아. 그럼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어야겠네.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2가 1과 2 사이라고 2가 이런 데 있으면 되겠네. 맞잖아. 1은 뭐 이런 데 있으면 되겠고 그래 보이죠? 그러면 여기 근이 지금 1과 2 사이에 있다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죠. 또 다른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게.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얘가 그러면 ax x-a니까 일단 첫 번째 요 마이너스 1 위치에서 뭘 할 수 있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곡선의 함수값이, 왜냐면 곡선 연장하면 이렇게 올라올 거고 직선이 이렇게 할 거니까 곡선의 함수값이 직선의 함수값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직선의 함수값은 얼만데? 마이너스 1 넣으면 6이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냐 그러면? 아니야 친구들?
그죠? 예.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양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마삼보다 작고 a는 2보다 크다. 자, 선생님이 연립분식 풀 때 이걸 생각해서 푸는 게 좋다고 했지. 어차피 a는 마삼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안 돼. a 양수라고 했잖아 내가. 그럼 a 이미 2보다 큰 상태지. a 이미 2보다 큰 상태야. 그러니까 이 일도 확인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만 그냥 확인하면 될 것 같다고. 확인해야 되나? 일단 2일 먼저 해봅시다. 2일 먼저 해보고 또 필요하면 2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계산량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미리 연립을 하면서.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2a 2-a 얘가 2를 넣었을 때 직선이 더 작아야 되죠. 직선은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얼마? 마육. 그럼 곡선이 더 크면 되죠. 이렇게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이렇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마일부터 3까지거든.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2가 이미 이 안쪽에 있고 1도 확인해야 되지 않나? 1 확인하면 되나? 여튼 답은 이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여기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네. 1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1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답은 변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2를 넣어보시면 곡선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a 1-a예요. 직선의 함수값은 2를 넣으면 얼마지? 마이. 누가 커? y가 커. 그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풀면 뭐 나오지? 마일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보세요. 똑같은 거 하나서 볼 필요가 없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좀 배웠으면 좋겠냐면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려고 고집하지 마세요. 그래프를 2개 그리려고 하면 다른 세계가 열려요. 2개를 그리는 게 항상 쉽냐? 아닙니다. 하나를 그리는 게 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어차피 이 항에도 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그릴 것인지 2개를 그릴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는 관점이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다 왼쪽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상황도 생기냐면 문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줬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준 줄 알아? 야, 이거 따로 그려봐. 그럼 좀 쉬워져. 난이도 낮추려고. 근데 a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x 플러스 4x 마이너스 이러면서 시작하는 놈도 있거든. 왼쪽으로 다 모으는 놈도 있다고. 그냥 기계처럼 모으는 거지. 왜? 2차 방정식 풀 때 늘 모았었으니까 이번에도 모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지. 맞잖아. 첫 줄을 딱 썼는데 이거 풀이라고 썼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는 거야 스스로. 싱거운데? 이러면서 그러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리냐 2개 그리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